우리 분기점이라는 표현에 좀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분기점이 무슨 뜻일까요? 분기점의 의미가 뭘까요? 나뉘는 거, 맞아요. 나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분기점이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셀러의 책임인데 이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성격이 바이어의 책임으로 바뀌는 이 지점을 분기점이라고 해요. 근데 인코텀즈 상에는 분기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기점이 있을까요? 인도의 분기점, 맞아요. 위험의 분기점, 마지막 하나 뭘까요? 맞아요. 비용. 그래서 인코텀즈 배우면서 제가 인, 위, 비 말할 거예요. 인, 위, 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코텀즈는 이 인, 위, 비의 분기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11개의 규칙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 CISG에서 지난번에 인도가 될 때, 셀러로부터 바이어한테 인도가 될 때 뭐가 같이 이동한다라고 했죠? 위험이었나요? 비용이었나요? 위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항상 동일해요. 분기점이. 이해되시나요?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위험도 같이 이전해요. 비용의 분기점은 뭐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거 부분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분기점의 성질을 알아봤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11개 개별 규칙 설명드릴 때 제가 아까 분기점 설명드렸죠. 이 설명드릴 이 포인트가 인도 위험의 분기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셀러의 작업장에서 인도가 되는, 즉 셀러의 작업장에서 위험이 이전이 되는 이 규칙을 뭐라고 하나요? 네, X웍스라고 해서 라고 하고요. 그 다음 그 선적지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선적지예요. 선적지에서 운송인한테 인도를 할 때 위험이 이전이 되는 규칙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FCA가 원명이 뭐냐라고 하면 보시면 캐리어한테 인도할 때 자유로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즉 여기가 제가 인도 위험의 분기점이라고 했잖아요. 셀러 입장에서 캐리어한테만 인도를 하면 자기의 책임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 바이어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리어한테 인도했을 때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FCA가 있고요. 그 다음 CPT라는 게 있어요. CPT의 원명은 맞아요. Carriage Paid to라고 하고요. Carriage라는 게 운송 비용을 말해요. 이따가 freight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carriage는 운송 비용이고요. freight는 운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제가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구분을 해서 그려놨어요. 노란색과 파란색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노란색은 복합 운송, 땅, 그쵸? 복합 운송, 다양한 운송선이 사용이 될 수 있는 복합 운송이고요. 이 파란색 부분에 쓰일 규칙들은 해상 운송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arriage라고 하는 거는 복합 운송과 관련된 운송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carriage paid to, carriage는 운송 비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CI 뭘까요? CIP. 그래서 얘는 여기다 insurance paid to예요. 지금 CPT랑 CIP랑 둘 다 어떤 게 공통으로 들어가요? carriage라는 것과 지금 paid to라는 게 공통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paid to. 지불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CPT를 보면 운송 비용이 지불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지점에서 제가 이 분기점은 어떤 분기점을 말한다고 했죠? 비용의 분기점이었나요? 인도 위험의 분기점이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C 조건 두 개는 이 지점에서 운송인한테 인도를 할 때 인도가 완료가 되고요. 위험이 여기서부터 바이어의 책임으로 바뀌어요. 근데 비용은 운송비와 보험료, 비용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된다? 쭉 끌고 와서 셀러가 이거 두 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셀러가 쭉 끌고 와서 양육지까지 셀러가 비용을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이거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인데 인코텀즈 중에 C그룹이라는 그룹은 인도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즉 인도와 위험은 운송인한테 선적지에서 운송인한테 인도를 할 때 완료가 되지만 비용은 쭉 셀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줘야 된다? 네, 양육지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CPT 같은 경우에는 carriage paid to이기 때문에 이 양육지까지 운송 비용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CIP는 무엇과 무엇을? 운송 비용과 보험료를 셀러가 여기까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C그룹은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인도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하다. 나머지 XOX, FCA 얘네는 이 지점에서 인도 위험 이전하고요. 비용도 이 지점에서 이전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FCA도 이 지점에서 인도 위험 이전하고요. 비용 이 지점에서 바이어 책임으로 넘어가요. 근데 C로 시작하는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규칙이 이거는 좀 파란색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상 운송 규칙이기 때문이죠. 여기 뭘까요? FOB? 선측이에요. 선박 위가 아니라 선박의 옆에. 네. 박스라고 막 대답이 나오는데 free 원명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죠. 선박의 선측에 놨을 때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본선의 적재를 이렇게 했을 때 위험이 이전이 되는 규칙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뭐뭐뭐가 있다? FOB랑 FOB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FOB는 뭐의 약자예요? 이번 클래스 아주 훌륭해요. 다 원명을 꿰차고 있어요. Free onboard예요. 즉 다시 말하면 onboard, 보드라고 하는 거는 본선 말하는 건데 본선에 적재를 했을 때에 본선 적재 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즉 물품을 본선에 적재를 하면 그때로부터 셀러가 책임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C그룹은 C로 시작하지 않는 F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 적재를 했을 때 인도가 되고 위험이 여기서 이전을 하고 비용도 여기서 셀러로부터 바이어한테 이전이 되겠죠. 그 다음 CFR이라는 게 있어요. CFR은 제가 아까 carriage 설명드리면서 freight라는 걸 배우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carriage라고 하는 거는 복합 운송 규칙에서 사용이 되는 운송 비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운송 규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freight는 해상 운송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해상 운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reight는 운임이고요. 그 다음 CIF는 예요. 비슷하죠. 뭔가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지금 얘네 세 개랑 되게 그 느낌이 비슷하죠. 일단 얘 해상 및 운송 규칙 마무리 짓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FOB는 뭐 본선에 적재했을 때 인도 위험 비용이 다 이전을 하는 거고 CFR, CIF 또 C로 시작하는 두 가지예요. 그럼 얘네는 또 뭔가 특징이 있겠죠. 무슨 색으로 표시를 해야 깔끔할까요? 얘네 C로 시작하는 두 개는 본선에 적재를 했을 때 인도가 완료가 되고 여기서 위험이 셀러로부터 바이어한테 이전을 해요. 그런데 C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비용의 분기점은 뭔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cost and freight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carriage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운송 비용을 양육지까지 책임을 진 것처럼 이 CFR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양육항. 얘는 양육항까지.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CPTCIP는 복합 운송 규칙이기 때문에 비용 책임을 양육지, 양육지에서 땅까지 책임을 지는 거고요. 지금 CFR, CIF는 해상 운송 규칙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책임을 어디까지만 진다? 그냥 항인, 양육항까지만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FR은 그 양육항까지의 운임, 해상 운임을 셀러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CIF는 뭐겠어요? 운임과
보험료를 양육항까지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파트를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복합운송 규칙, 그러니까 즉 얘네의 공통점은 뭐예요? FCA, CPT, CIP의 공통점은 어디서 인도를 완료한다? 선적지에서, 선적 장소에서 운송인한테 인도를 했을 때 인도가 완료가 되고요. 위험이 여기서 이전을 해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그쵸? 근데 비용에 대한 건 약간씩 다른 거죠. FCA는 기본적으로 운송인한테 인도할 때 인도 위험이 완료가 되고 비용도 여기서 이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FCA의 비용에 대한 책임은 여기서 그냥 끝나요. 근데 여기다 뭘 더한 게 CPT예요? 캐리지까지 셀러가 책임을 져주는 게 CPT고요. CPT에다가 뭘 더한 게? 캐리지는 이미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슈런스 피를 더한 게 CIP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똑같죠, 구조가. 얘네 세 개의 공통점은 뭐다? 본선에 적재했을 때 인도가 완료가 되고 위험이 이전되는 공통점이 있다. 근데 비용 측면을 보면 FOB는 본선에 적재했을 때 인도 위험 완료되고 비용도 여기서 이전을 하죠. 근데 FOB에다 뭘 더한 것까지를 셀러가 책임져야 돼요? CFR은? 프레이트, 그쵸? 양육항까지. 그리고 CFR에서 뭘 더한 거를? 인슈런스 피를 더한 거를 양육항까지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컨테이너 운송 있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컨테이너 운송 같은 것들은 제가 어떤 걸 전제로 한다라고 했죠? 복합 운송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물품이 적입되는 것처럼 이런 운송들은, 컨테이너가 사용되는 운송들은 해상 운송 규칙인 FOB, CFR, CIF 얘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컨테이너에 물품이 적입되는 것과 같은 이런 운송들은 얘네를 쓸 수가 없고요. 대체로 FOB가 아니라 FCA를 써야 되고 CFR은 CPT를 대신해서 써야 되고 그 다음 CIF는 이거 대신해서 CIP를 써야 된다라는 게 각각 규칙의 가이던스 노트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딱 보시면 얘네가 이렇게 대응해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양육지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양육지로 넘어오면 이제 앞에 알파벳이 바뀌어요. 뭘로 바뀔까요? D로 바뀌죠. 첫 번째 그 분기점, 인도 위험의 분기점,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 D그룹에서 두 가지가 규칙이 신설이 됐는데 우리 아까 인코텀즈가 13개에서 11개로 줄었다라고 했잖아요. 원래 D그룹이 5개였어요. 그쵸? 근데 5개에서 3개로 줄었어요. 그쵸? 기존에 있던 거 하나랑 나머지 4개를 2개로 병합을 시킨 거죠. 보시면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조건은 DAT라고 하고요. T가 당연히 뭐의 약자겠어요? 터미널이죠. 그래서 얘는 delivered at 터미널에서 인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C그룹이 아니라 D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인도 완료되고 위험 이전하죠. 비용도 이 지점에서 이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양육지, 내륙지로 들어와서 지정된 장소, 뭐 합의된 장소, 셀러 바이어 하에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가 완료가 되는 규칙이 크게 P로 구분이 돼요. 이 DAT와 DAP가 신설된 규칙이고요. DDP는 기존에 있었어요. 근데 DAP 일단 뭐의 약자일까요? at P가 그쵸, 플레이스고요. DDP는 delivered 맞아요. 오, 훌륭해요 진짜. duty paid. 일단 DAP를 설명을 드리면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가 된다. 똑같아요. 그냥 이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가 완료가 되고요. 위험이 여기서 이전을 하고요. 비용도 여기까지만 셀러가 책임을 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바이어의 목적지까지는 바이어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DAP는 이 지점에서 인, 위, 비가 다 같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DDP는 똑같이 여기서 인도 위험 비용이 다 이전하는 건 동일해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듀리라는 게 약간 특이하죠. 이 듀티라는 게 뭘 의미를 할까요? 수출 관세를 의미할까요? 수입 관세를 의미할까요? 수입 관세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수입 관세가 납부된 상태로 인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셀러가 수입 통관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을 구분을 해보면 수출 통관은 선적지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다? 셀러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제 양육지로 왔어요. 그러면 양육지엔 바이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입 통관은 바이어의 책임이에요. 근데 이 DDP는 듀리 페이드 된 상태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셀러가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DDP 차이점은 얘는 그냥 일반적인 통관 의무를 따른다. 수출은 셀러, 수입은 바이어가 하는 일반적인 통관 의무고 DDP는 수출, 수입을 다 셀러가 한다. 그래서 얘네 둘은 통관 의무의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D 조건 제가 신설됐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DAT 같은 경우는요. 터미널에서 인도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인도될 때 상태가 중요해요. 양하가 돼서 인도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운송수단에 실린 채로 인도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구분 포인트인데 이 터미널에서 인도가 될 때는 어떻게 인도가 되느냐라고 하면 언로디드가 무슨 뜻이죠? 언로디드가 양하된, 양육된 이런 뜻이에요. 즉 운송수단에서 물품이 내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DAT라는 거는 물품이 인도가 될 때 한 차례 양하된 상태로, 즉 터미널 바닥에 놓여진 상태로 인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DAP랑 DDP는 어떤 상태로 인도가 되느냐라고 하면 ready for unloading이에요. ready for unloading이에요. unloading이 제가 아까 양하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양하를 위해서 준비가 됐대요. 아직 양하가 되지 않았다는 상태죠. 그래서 양육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라고 하면 아직 양하되지 않은 상태로 운송수단에 실린 채 인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D그룹, 신설된 D그룹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이 분기점을 아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인도될 때 상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DAT는 터미널, 바닥에 놓여진 상태로, 즉 다시 말하면 한 차례 양육이 돼서 인도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DAP 같은 경우는 양육 준비를 마친 상태로기 때문에 운송수단에 놓여진 상태 그대로 바이어한테 인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아까 DDP라는 거는 수입 통관 의무까지 다 셀러가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 이거 어떤 의무일까요? 가장 부담이 되는 과한, 최대 의무겠죠. 그래서 DDP는 셀러의 맥시멈 오블리게이션이다라고 하고요. 이거에 반대되는 조건이 뭘까요? 쭉 다시 앞으로 올게요. 우리 보시면 이제 그림을 11개 규칙을 다 봤어요. 그러면 가장 끝에 있는 게 DDP예요. 수입 통화까지 다 셀러가 해주는. 이거에 반대되는 게 당연히 가장 첫 번째 있는 X웍스겠죠. 이 지점에서 인도가 완료가 된대요. 그럼 셀러는 자기의 공장에서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책임은 다 바이어가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 이 X웍스라는 거는 미니멈 오블리게이션이다. 우리가 이게 그 각각 X웍스의 가이런스 노트 부분에 셀러의 미니멈 오블리게이션이다. 그 다음에 DDP는 셀러의 맥시멈 오블리게이션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러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시험 문제에 반대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X웍스는 셀러 입장에서는 미니멈 오블리게이션이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뭐예요? 맥시멈 오블리게이션이고요. DDP는 셀러 입장에서는 맥시멈이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가장 미니멈 오블리게이션이죠. 그래서 크로스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고 11개 규칙 다 봤고요. 이제 11개 규칙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구분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 분기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분기점 우리 E, F, C, D로 구분을 할 건데 이 그룹 하나밖에 없었어요. X웍스, 그쵸? X웍스는 우리 선적지, 양육지, 선적항, 양육항까지만 구분을 할게요. 이 X웍스인 이 그룹은 어디서 인도 위험이 이루어지죠? X웍스는 인도 위험이 선적지로 할게요. 선적 장소, 플레이스에서부터 이전이 되죠. 비용은 선적지서부터 동일하죠. F는
동일하죠. 얘랑 인, 위, 비가 다 선적지에서 혹은 선적항에서 이전을 하죠. 그래서 선적지, 인, 위, 비 그냥 같이 쓸게요. 인, 위, 비, 선적지나 F5B는 선적항이기 때문에 항에서 이전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C, C가 가장 중요하죠. 기억 꼭 하셔야 되고 C는 인도 위험의 분기점, 인도 위험이라고만 쓸게요. 인, 위는 어디서 이전을 한다? 선적지나 선적항에서 인도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죠. 항에서 이뤄지지만 비용의 분기점은 양육지 혹은 양육항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C그룹은 유일하게 EFCD 중에 분기점이 두 개로 구분이 되어지는 규칙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D로 시작하는 얘네들은 다 인도 위험 비용이 어디서 이전을 하죠? 양육지에서 이전을 하죠. 그래서 인, 위, 비가 양육지에서 이전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제가 정리해드리는 건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1개의 규칙을 토대로 해서 EFCD를 구분을 해볼 건데 여기 부분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EFCD로 구분 일단 이것도 해볼게요. 이 그룹은 셀러랑 바이어랑 둘 다 운송 계약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셀러 바이어 합의하에서 아무나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규칙상 엑스웍스 규칙상에 셀러랑 바이어랑 둘 다 의무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F그룹은 F로 시작하는 것들, FCA, FOB 이런 것들은 누가 운송계약 의무가 있다? 바이어가 운송계약 의무가 있다. 바이어의 의무다. 기본적으로는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C랑 D그룹은 누구의 의무겠어요? 셀러의 의무사항이다. 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미리 언급을 드릴게요. F는 바이어의 의무고요. C랑 D는 셀러 의무예요.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우리 FCA, CPT, CIP 언제 인도가 완료가 된다라고 했어요? 운송인한테 인도할 때예요. F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가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있고요. C랑 D는 셀러가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문을 보다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운송인이긴 한데요. 그냥 운송인이 아니라 FCA는 바이어가 지정한 운송인한테 인도할 때, 그리고 CPT랑 CIP는 셀러가 지정한 운송인한테 인도를 할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운송계약 주체냐에 따라서 누가 지정을 한 운송인인지가 달라져요. 이해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FOB, CFR, CIF로 구분이 되잖아요. 얘는 똑같이 다 본선에 적재가 됐을 때요. 선박에 적재가 됐을 때. 근데 FOB는 누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가 됐을 때?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누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가 지정한 선박에 본선에 적재가 됐을 때, CFR이랑 CIF는 셀러가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셀러가 지정한 선박에 본선 적재 완료되었을 때 위험이 이전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운송계약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보험 기억나시죠? 우리 보험계약에서 배웠었는데, 보험계약 조건에서 배웠었는데 인코텀즈 상의 보험과 관련한 인슈런스라는 표현이 들어간 규칙이 딱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랑 뭐? C, I, P, F.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을 체결을 하는 보험계약 체결자와 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쵸? 근데 이 보험계약 하에서 담보가 되는 그 보험 목적물이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당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가 내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두 가지 당사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기억 아예 안 나시나요? 네, 처음 듣는다는 듯한 눈빛인데 보험계약자는 누구였어요? 맞아요. 셀러가 보험계약을 체결을 해요. 보험회사랑. 피보험자는 바이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셀러가 바이어의 위험을 대비를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 CIP, CIF에서는 보험 계약자는 셀러고요. 피보험자는 바이어다라는 거랑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보험을 부보를 할 때 우리 RCC, ABC 기억나시죠? A가 가장 최대 담보 조건이고 B가 그다음 C였잖아요. 최소 담보 조건이 RCC예요. CIP, CIF에서는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보험을 부보를 할 때 가장 최소 담보 조건으로 부보를 해야 돼요. 그게 기본 세팅이에요. 그래서 최소 담보 조건, ICC와 같은 최소 담보 조건, 최소 부보 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해야 된다. ICB나 ICA처럼 추가로 이렇게 더 담보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이어가 비용을 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팅은 최소 담보 조건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정리해야 될 파트, 통관 관련된 건데 아까 구두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수출 통관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선적지에 있는 셀러한테 있다. 그리고 수입 통관 의무는 양육지에 있는 바이어한테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각각의 예외가 하나씩 존재해요. 즉 다시 말하면 수출 통관을 셀러가 안 하고 바이어가 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까 뭐였죠? 바이어의 최대 의무라고 볼 수 있는 엑스웍스는 네, 이거에 대한 예외 사항이에요. 예외. 엑스웍스는 수출, 수입 다 바이어가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수입 통관을 원래 원칙적으로는 바이어가 해야 되는데 아까 수출 수입을 다 셀러가 하는 조건 딱 하나 있었죠. D, D, P 같은 경우에는 수출, 수입 다 셀러의 의무사항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기점, 운송 의무, 보험 의무, 통관 의무 네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운송 파트는 여러분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네, 여기 부분 좀 암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다 했고 보시면 제가 과거에 인코텀스 2000 버전까지는 구분 기준이 E그룹인지 F그룹인지 C그룹인지 D그룹인지였어요. 근데 2010으로 개정이 되면서 구분 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뭘로 변경이 됐을까요? 딱 그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크게 뭘로 구분해놨죠?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구분해놨어요. 노란색 부분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복합운송 규칙,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 규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는데 2000 버전까지는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E그룹, 뭐 F그룹, C그룹, D그룹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2010으로 개정이 되면서 구분 기점이 운송 수단으로 바뀌었다. 즉 크게 복합 운송 규칙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 규칙으로 구분이 된다. 복합 운송 규칙은 7개고요. 해상 및 내수로 운송 규칙은 몇 개죠? 파란색으로 쓰여진 글씨가 4개예요. 그래서 해상 및 내수로 운송 규칙 4개로 구성이 되는데 좀 팁을 드리면 우리 보시면 파란색으로 쓰여진 글씨 좀 볼까요? FAS 중에 바다 혹은 뭐 선박과 관련된 단어가 하나씩 꼭 껴있어요. FAS 같은 경우에는 딱 명백하게 ship이란 단어는 해상 운송에서밖에 못 쓰잖아요. 그 다음 FOB 보시면 아까 onboard라고 하는 게 본선에 적재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본선에 적재하는 건 선박에밖에 안 돼요. 그래서 onboard 그리고 CFR이랑 CIF 같은 경우에는 제가 freight라는 의미가 복합 운송에서의 운송 비용은 carriage인데 해상 및 내수 운송에서 규칙에서의 운송 비용 운임은 freight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네, 뭐 기억 잘 안 나시면 이런 것들을 좀 상기시켜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복합 운송 규칙 7개와 해상 및 내수 운송 규칙 4개로 구분이 되는 11개의 규칙을 다 알아봤어요. 뭐 어려운 부분 없죠. 네, 그래서 11개 규칙 알아봤고요. 그거에 따르는 셀러 바이어 의무사항들까지 다 정리를 해봤어요.